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7페이지 프린트물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가시고,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에 제가 또 까먹지 싶어갖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요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대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지적법 처음부터 고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래 하시겠습니다. 매 시간 마지막에는 항상 등기법을 조금씩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적은 한번 돌아갔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짧은 시간 내에 고려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 내 가지고 등기법을 이제 덜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부분 중복적으로 해야 되는 우리 부기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는 야금야금 그렇게 한 번씩 계속 조금씩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번부터는 이제는 제가 제걸 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한 장 정도씩 해가지고 그렇게 드릴 테니까 그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푸실 수 있으면 푸시고, 등기법은 아마 같이 푸시는 기회가 많을 겁니다. 근데 지적법은 혼자 풀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고 그렇게 한 장 정도 해가지고 답만 달아드리겠습니다. 해설까지 달면 너무 많아지니까 답만 고려 달아드릴 테니까 고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분이 내키면 옆에 페이지 정도는 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7페이지 20번입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데 요거 우리 이미 어느 정도는 아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근에 요 부분에서 계속 시험이 나왔는데요. 한 3년 정도 내리 나왔는데, 근데 요거는 요래 가시죠. 이거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해하면 이건 별로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지금 가배부동산에 대해서 의뢰인회가 계약을 체결하고요. 아직 대금이 다 지급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안 넘겨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의리 갑한테 요구해서 자, 가등기 좀 해놓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청구권 내지 순위 보전을 위해서 가등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2월 1일 날. 그리고 우리가 가등기가 된 부동산도 다른 사람한테 충분히 파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 날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 을이라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할 누구한테 본등기 해주세요. 즉 누구를 등기 의무자로 해서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현재 소유자 병이 되는가 아니면 종전 가등기 의무자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당연히 을은 갑을 상대로 본등기 해주세요가 되는데요. 이런 상태입니다.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갑입니까? 병입니까?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제 을이 자 6월 1일 날 본등기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야는 자, 등기 순위는 어디로 소급한다라는 겁니까? 2월 1일로 이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등기 하게 되면 야의 등기 순위는 여기로 소급을 합니다. 그래서 야는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등기 순위가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위 보전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을의 등기 순위하고 병의 자 하나의 부동산의 이중의 소유권 이거는 일물일권주의 위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말소가 돼야 되는데 이때 자 을의 소유권의 등기 순위는 뭡니까? 2월 1일 병은 뭡니까? 4월 1일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병의 소유권이 말소가 돼버린다라는 거 이목적으로 가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 순위는 2월 1일로 소급하지만 자 예 요겁니다. 물권 변동의 시기입니다. 야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2월 1일입니까? 6월 1일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하게 되면 등기 순위만 가등기로 소급할 뿐이지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를 한 때입니다. 예? 됐죠? 6월 1일 날 소유자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하면 야의 등기 순위는 여기로 소급하니까요. 소위 말해 을의 등기와 양립 안 되는 병의 등기입니다. 소위 중간에 끼어 있는 요 등기들입니다. 야들은 전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직권 말소. 그래서 아까 29 중3 환수처 할 때 예, 소위 말해 중간처분 등기 요거는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민법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요 정도입니다. 가등기 기에 본등기 할 때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본등기 의무자는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됐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본등기 하게 되면 물권 변동 시기는 자 언젠가 그리고 등기 순위는 언젠가라는 거 2월 1일 6월 1일 그거 하나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등기가 맞춰지게 되면 소위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되는 가 이건 직권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인데 근데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우리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소유권의 가등기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여러분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전세금을 다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이고 우선 가등기라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전세권의 가등기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내용이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소유권의 가등기 이거를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가등기 해놓는 권리가 소유권에 국한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세권의 가등기도 가능하고 저당권의 가등기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중간 처분 등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의 부동산 하나의 물건의 이중의 소유권은 성립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안 되죠. 그게 이제 일부일권주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중의 전세권 등기 이거는 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제 집에 여러분이 자 전세권 설정 등기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는데 자 또 존속기간 남아있어도 불구하고 제가 전세권 설정 등기 또 해가지고 딴 분을 또 들어오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이중의 전세권 등기 이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제 아파트에 A라는 사람한테 전세금 2억 받고 전세권 등기해주고 돌아서 가지고 B한테 전세금 또 2억 받고 전세권 설정 등기해주고 얘한테 전세권 등기해주고 하루 만에 한 7, 8개 쫙 체결하고 그 다음날 이런 애들 짐 가지고 씩 가보면 뭡니까? 7, 8명이 오글오글 한 집에 살아야 됩니다. 이중의 전세권 등기 이거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게 허용이 되면 그게 전세 사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그냥 뭐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아이고 뭐 5억인데 뭐 보통 3, 4억씩 받는데 나는 싸게 받아야 해서 2억 해가지고 한 20명만 보면 몇몇 얼마 되는 겁니다. 한 40억 같으면 뭐 중국 가도 충분히 잘 살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중의 전세권 등기는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중의 저당권 등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거는 가능합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러니까 왜 저당권은 물건 자체를 사용 수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수익을 위해서 누군가 배타적인 지배를 안 하니까요. 전세권 등기는 죄송합니다. 저당권 등기는 사이좋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집에 저당권 등기 혹은 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건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죠. 전세권 설정된 집에 저당권 누군가 돈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저당권 설정 등기 그러니까 하나는 쓰는 권리니까요. 한 명이 쓰면 다른 애는 똑같은 공간을 못 씁니다. 근데 저당권 등기는 어차피 안 쓰고 돈만 받는 권리입니다. 빌려준 돈만 받으니까요. 점유 자체를 안 하니까 1번, 2번, 3번 다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리. 소유권끼리는 양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일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성질이 제일 더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있으면 나만 있을 거야. 싫어. 이겁니다. 소유권은. 그리고
전세권, 이중의 전세권, 전세권끼리는 양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됐죠? 그리고 저당권은 성격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중의 저당권, 전세권과 뭐 혹은 저당권과 전세권, 그리고 뭐 다 양립이 다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자, 그럼 봅니다. 자, 아까 봤던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즉 소유권의 가등기가 2월 1일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요 부동산의 병, 정, 무해서 각각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전세,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게 소유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됐습니다. 요런 상태에서 이제 가등기에 얘가 본등기 했다라는 겁니다. 요때 자, 을은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갑입니까? 현재 소유자 무입니까?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의무자 안 바뀝니다. 그래,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 소유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당권 아닙니다.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리고 얘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하면 등기순위는 2월 1일로 소급하지만 야가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뭡니까? 6월 1일이 된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요렇게 했으면 자, 이제 등기순위는 요렇게 2월 1일로 소급하니까 의뢰 소유권과 요런 권리들은 다 양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전부 다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 말소를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요번에는 을이라는 애가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2월 1일에 해놓고요. 또 쭈루룩 나온 겁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6월 1일 날 취득하는 권리는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전세권을 취득합니까?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야의 전세권의 순위는 어디로 소급한다라는 겁니까? 1로. 됐죠? 그럼 을의 전세권과 병의 전세권은 양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야는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리고 을의 전세권과 병의 저당권은 양립이 되죠. 대신 저당권자가 순위가 밀릴 뿐입니다. 야보다 순위가 밀릴 뿐이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된 주에 소유자 바뀔 수 있습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야가 존속기간 만료되면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옛날에 지가 계약 맺어냅니까? 현재 소유자입니까? 야한테 가서 전세금 주세요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 을하고 야는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전세권의 가등기 이후에는 같은 용의권입니다. 용의권끼리만 직권 말소가 될 뿐이지 저당권이니 소유권이 이런 것들은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겁니다. 을이 저당권의 가등기 이후에 병, 정, 무, 그 다음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리고 을의 저당권의 등기 순위는 어디로 소급합니까? 2월 1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자, 을의 저당권과 병의 전세권은 양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리고 을의 저당권과 정의 저당권, 이것도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양립이 가능하죠. 그리고 을의 저당권과 무의 소유권, 이것도 양립이 되죠. 그래서 이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사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자, 제3취득자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러면 이 저당권의 가등기 이후에 나오는 야들은 모조리 다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직권 말소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됐죠? 쉽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20번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서 양괄로 1번입니다. 가등기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되고
그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다라는 것. 즉 현재 등기 부상의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님에서 이건 뭐 말인지 아시겠죠?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거 됐고. 자, 이제 양괄로 2번에 직권 말소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시에 당해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마쳐진 이른바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만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후에 나오는 소유권의 가등기 이후에 나오는 등기들은 싸그리 다 뭡니까? 직권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십시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기에 본등기 시에 당해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마쳐진 같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의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용의권 등기 이외에 다른 등기들입니다. 소유권 등기니 저당권 등기니 이거는 말소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저당권의 가등기,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나오죠. 이게 이겁니다. 이거. 됐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요겁니다. 요까지 됐고. 자, 이제 남은 게, 그러면 요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최근에 문제가 한 2년 요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리를, 가등기된 권리를 던져주고 뒤에 나오는 이 중에 이거 말소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문제 형태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2번 정도 나왔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자, 요겁니다. 소유권의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마쳤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더니 중간에 있는 등기는 소유권이 제일 배타적인 게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못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전세권이면 소유권이면 저당권이면 싸그리 다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우리 중간처분 등기가 직권 말소된다라는 거지. 즉 2월 1일 이후에 6월 1일 전에 여기 있는 등기가 직권 말소가 되지. 여기 앞에 있는 등기들 이런 것들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 여기 소위 말해 중간처분 등기인데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거를 좀 보자라는 겁니다. 요것도 이해를 좀 하시죠. 자, 먼저 자, 예를 들자면 A한테 갑한테 A라는 애가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1월 15일쯤에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을이 2월 1일 날 가등기에 기해서 6월 1일 날 본등기 하게 되면 가등기 전에 있는 A의 저당권 이거는 야가 본등기 하면 이건 직권 말소 되는 겁니까? 말소가 안 됩니까? 말소 안 됩니다. 중간 처분 등기가 직권 말소 될 뿐이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예, 혹은 뭐 가압류를 해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말소가 안 됩니다. 근데 야가 이제 얘가 돈을 안 주니까 A가 저당권에 의해서 혹은 가압류에 의해서 여기 경매 신청을 해서 법원에 의해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제 이 부동산 개시 결정 자, 이 부동산 경매 합의대 해가지고 경매 등기가 3월 1일 날 자,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야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분명히 2월 1일 이후에 나오는 등기 아닙니까? 근데 야는 어디에 기초해서 이런 등기가 됐다라는 겁니까? 여기.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부동산에 세를 살던 임차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릴 내용인데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시게 되면 임대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회수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안 내준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퇴거를 해버리면 주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전혀 못 받습니다. 그렇다면 돈 받을 때까지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야 된다. 이래 되면 임차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또 많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1999년도인가 해가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걸 자, 법원에 신청하고 그렇게 퇴거를 하게 되면 야가 퇴거하더라도 즉 주민등록을 딴 데 빼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대항력인이 우선 면제권이라는 그게 즉 주민법상 보호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B라는 애가 살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얘가 돈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아닌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차권 등기가 임차권 등기가 4월 1일 날 된 겁니다. 4월 1일 날. 근데 요 얘는 항상 나오는 게 가등기 권리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이란 말이 나옵니다. 가등기 권리자, 즉 을한테 대항할 수가 있는 임차권 등기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은 가등기 권리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건 야는 전입신고를 언제 했다라는 겁니까? 2년 전에 해놓은 겁니다. 예, 여기에 얘가 전입신고 해놓고 쭉 살다가 가등기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어서 나가려고 하니까 돈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B는 가등기 권리자한테 대항이 가능. 자,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야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하면 B한테 자 보증금 누가 내줘야 되는 겁니까? 야가 내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가등기 권리자한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항상 요 말이 나오면 아 야는 전신고 지금 2년 전에 해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4월 1일이지만 이거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번에는 자 을한테는 C라는 애가 자 채권자입니다. 돈을 받을 게 한 1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C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을명의 부동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손댈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마침 보니까 을이라는 애가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게 가등기를 해놓은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가등기상의 권리 이거라도 가압류를 할 수 있으면 C 입장에서는 이 가압류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뭐라도 이것도 뭐 바꿔갖고 돈만 될 수 있다라면 단 10원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뭡니까? 가압류 해놓는 게 나중에 안 낫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됐죠?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뭐 잡는 게 떠내려가는데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잡는 게 안 낫겠습니까? 물론 빠져 죽겠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리고 지푸라기 잡았으니까 난 살 가능성 있다라고. 그래 하여튼 C라네. 자, 야가 자 을의 가등기상의 권리 이거를 언제 가압류를 했냐라고 가압류 혹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언제 했냐라고 5월 1일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십시오. 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즉 이 가등기를 가압류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 가등기가 돼야지만 그 다음 가압류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들은 시간적으로 볼 때 얘보다 더 빨리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필연적으로 야보다 뒤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게 5월 1일 날 됐다라고 하면 요런 경우에는 자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요거는 요 세 개입니다. A는 경매 신청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다. B는 자 대항을 할 수가 있는 임차권 등기를 해놨다. 그리고 C라는 애는 땅의 가등기사의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요것들은 소위 말해 2월 1일 이후에 나오지만 야들은 말소가 안 돼.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됐죠? 그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라 우리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1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고 보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에 당의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마쳐진 이른바 중간처분 등기는 자,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모두 다만 다음 등기는 제외된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당의 가등기 및 당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게 뭡니까? C. 이건 직권 말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들입니다.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등기, 여기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들, 요겁니다.
예, 요 앞에 나오는 전세권에 기한 혹은 가압류에 기한 경매 개시 결정에 기한 뭐 요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들 요런 것들은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등기 권리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주택 내지 상가 건물 임차권 등기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해놨다라는 겁니다. 야들은 직권 말소 안 됩니다. 됐죠? 자, 별거 없죠? 근데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등기와 관련돼서 자, 우리 정리 조금 해보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 할 때 소위 말해 중간체 본등기 야는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가등기 해놓은 권리가 소유권 같으면 다 직권 말소됩니다. 근데 전세권 같으면 같은 용의권끼리는 직권 말소가 되는데 딴 것들은 직권 말소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당권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딴 거 이거 직권 말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근데 요번에는 소유권의 가등기 이후의 등기들은 이 전부 직권 말소 되는 게 원칙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자세히 뜯어보니까 직권 말소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나오더라는 겁니다. 3개 A, B, C 해가지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임차권 등기,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가시고 그리고 죄송한데 한 5분 남았으니까 우리 자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5분 하면 됩니다. 우리 프린트물 몇 페이지 보시냐라고 하면 자 프린트물 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 5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해서 나오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등기 원인이 워낙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유증도 나오고 수용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까 수용해가지고 29 중3 환수 처할 때 수 받고요. 그리고 단독 신청할 때 보수 판결할 때 그것도 수가 나왔습니다. 수. 그리고 수용이 특징이 그게 2개가 나오니까 요거 나온 김에 요거만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우리 프린트물에 보시게 되면 5페이지에 12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양괄로 2번입니다. 수용해가지고 자 요게 나오는데 요것도 그냥 요 그림 하나로 정리를 좀 하시겠습니다. 요 그림 앞으로도 계속 요 그림만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림만 기억이 나면 됩니다. 자 그럼 첫째 자 요겁니다. 자 을이라는 애가 야가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용을 해서 수용으로 인해서 수용을 등기원으로 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 아닙니까?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에 해당되는 사업시행자 야가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십시오. 우리 수용되는 토지가 한 필지만 수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 필지가 수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들이 전부 다 야 소유권 이전은 공동으로 해야지 해서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된 토지 소유자한테 편지 날리겠죠? 아니면 카톡 보낼 겁니다. 언제 오세요. 그래 소유권 이전 등기 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날 1시에 약속 그 카톡 받은 데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일 아니겠어요 해가지고 내일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지금 나 해외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요. 한 사람은 뭡니까? 밤에 한 10시쯤 와가지고 10시 밤 아니겠어요 해가지고 난 밤인 줄 알았네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야는 등기하다가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등기하다가 힘 다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특직 인정해 줄게.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뭡니까? 니 혼자 소유권 이전 등기 해라. 해가지고, 요렇게 특칙을 인정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래 신청하니까, 이제, 등기관이 뭡니까? 요따가 사업 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래 해줬다라는 겁니다. 해주면서, 이제 요 부동산에 있는 등기들을 뭡니까? 전부 직권 말소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29 중3 환수할 때,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등기들을 직권 말소하는가 그건데요. 요것도 뜯어보니까 갑구에 나오는 등기들은 수용 개시일 이후의 등기들입니다. 그리고 을구에 나오는 등기들은 수용 개시일 전후 불문하고 실제로는 요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등기들
야들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니은 거꾸로 됐습니까? 이래 되는데, 근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용 개시일 전에 있는 등기는 직권 말소 안 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럼 갑구에 있는 등기 중에 수용 개시일 앞에 무슨 등기가 나오겠습니까? 보존 등기 나오겠죠. 그리고 야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것들은 직권 말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을구에 나온 등기들 중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합니다. 야, 이거 말소하지 말고 그냥 존속시켜.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말소하면 안 되지, 등기관이. 예? 그리고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요역지 지역권 등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그러니까 보, 이, 상, 제, 요 해서 요래 5개입니다. 예, 그리고 요 5개 요거 빼놓고 딴 것들은 다 직권 말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됐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아니라 다음번에 수업 시간에 한번 조금 더 들어가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단독 신청하고 직권까지 봤다라는 겁니다. 나온 김에 끝을 보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야가 수용을 했는데 야가 지지부진 사업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 안 하고 사업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 재결이 이제 실효가 된 겁니다. 효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야, 이제 하지마, 사업하지마, 이래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업 이제 안 하니까, 실효가 돼서 사업 안 하니까 사업 시행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이제 뭡니까? 말소해서 갑한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할 줄 알고 실컷 말소해야 하는데 이거 말소 안 하니까 잘못 말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소 회복 등기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소 등기, 이거는 자, 아까 말소 등기도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까? 단독 신청이 원칙입니까? 공동 신청. 공동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니까 야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얘가 권리자가 돼서 야명의 등기는 그냥 공동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니까 특칙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 이건 항상 말소되는 등기 형태에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는 결정이 됩니다. 그래, 직권 말소했으면 말소 회복도 직권, 촉탁으로 말소했으면 말소 회복도 촉탁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건 직권 말소가 됐으니까 말소 회복도 뭡니까? 직권으로 말소 회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여기서 나중에 실제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요거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살 조금만 더 붙이면 그냥 더 이상 뭐 보충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있는 양괄로 이번에 수용해가지고 나오는 그 글자를 그림으로 옮겨 놓으면 요래됩니다. 그리고 요 정도 보시고, 다른 미진한 부분은 제가 3월달, 4월달에 또 추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늦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